두 번째 단어는 심플 SPA라고 하는데요. SPA가 이제 리액트의 핵심 개발 방식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HTML 페이지로 다수의 페이지 효과를 내는 구현 방식이에요. 이 리액트의 철학은 인스타를 보면 잘 나와요. 왜냐면 애당초 이게 인스타 만들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지금 리액트거든요. 리액트 보면은 페이지가 이동을 안 해요. 계속 화면만 갱신하지. 밑으로 계속 스크롤만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SPA 개발 방식은요, 하나의 HTML 페이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로 계속 화면을 그렸다 지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화면 안에서 뭔가 링크 눌렀을 때 화면이 전환하는 거는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URL도 계속 바뀌거든요. 실제로 링크 타고 페이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URL이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서 그냥 바뀌기만 해요. 페이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하는 추가 패키지를 깝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잖아요. 그거 가동하기 전에 yan add react router dom 이라고 명령어를 내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 안에 추가적인 패키지가 깔리는 거예요. 저는 프로젝트 생성하면서 미리 깔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면 돼요. 만약에 미리 프로젝트를 가동해 놨다면 가동한 거 그냥 꺼버리고 설치한 다음에 다시 재가동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애를 써서 어떤 기능을 구현하느냐? 이제 라우터라고 하거든요. 라우터 내지는 라우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이 라우터라는 게 하드웨어를 부르는 말이에요.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라우터는 IP06이에요. 집에 인터넷 회사는 하나만 가입하잖아요. 그걸 여러 개 컴퓨터한테 분배하죠. 걔가 원래 06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만든 이름이지 원래는 라우터예요. 리액트의 라우터는 URL에 의해서 컴포넌트를 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스프링에서도 그 get 매핑, 뭐 포스트 매핑 했던 기능이 있죠. 그것도 라우팅이에요.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수업할 때는 요거를 이제 기본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뤘었는데 난이도가 너무 깡패여갖고 제가 빼버린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순수 자바스크립트 기능 중에 히스토리 객체를 통해서 URL을 변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토리.백 그거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이게 난이도가 너무 깡패여갖고. 리액트는 이 히스토리 객체를 내부적으로 활용해서 현재 페이지의 URL을 다양하게 변조해요.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주소만 계속 변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링크 타고 페이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 상에서만 주소가 표시되는 것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워크 통신이 발생하지 않아요. 리액트는 최초 한 번만 백엔드한테 HTML을 받아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HTML을 갱신하기 위해서 두 번 다시 백엔드랑 통신을 안 해요. 대신에
DB 데이터는 받아와야 되잖아. 모든 DB 연동이 다 AJAX로 빠져요. 단점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굉장히 비대해질 수 있고요. 비대해지는 거는 코드 스플리팅, 그러니까 코드 작성할 때 분할하는 거. 우리 지금 앞에 예제만 해도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분할했죠. 그걸로 이제 코드가 비대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요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하나의 HTML이 하나이기 때문에 SEO에 취약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SEO가 뭐냐면은 검색 엔진 노출되는 거예요. 리액트는 검색 엔진에 죽었다 해도 노출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기능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리액트에다 백엔드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리액트 플러스 노드.js 쓰는 거. 왜냐면 똑같은 자바스크립트니까 궁합이 좋아요. 아니면 리액트에다가 PHP를 붙이거나 리액트에다가 스프링을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패키지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리액트 스프링이라는 애가 있어요. 조금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해주는 게 있나 해서 봤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프로젝트 만들 때 넣어주지는 않네요. 그래서 리액트를 스프링 안에 집어넣는 게 스프링 개발자들한테는 제 주요 스킬이 됐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한 재작년인가에 그 리액트가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웹 개발자들한테는 리액트가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되긴 했다는 거죠.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기술에서 가장 각광받는 프레임워크가 Next.js라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Next.js가 애당초 리액트랑 노드를 결합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걸 다루면 여기다가 나중에 백엔드 구성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노드로 노드라고 하면은 자바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자바로 이제 백엔드 만들 때 스프링을 썼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Next.js에 익스프레스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리액트에다가 그냥 자바 스프링을 붙이기도 하고요. 어떤 걸 쓰는지는 뭐 회사 맘이지 뭐. 그래서 요걸로 한번 프로젝트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아.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용량이 너무 커져. 자, 제가 어떤 순서로 작업하는지를 잘 가늠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거는 이 하나의 리액트 페이지 안에서 여기서 이제 링크를 넣어갖고 링크 눌렀을 때 화면이 이제 바뀌게끔 페이지가 넘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 src 폴더 안에서는 바깥에는 뭐 딴 거 안 만들어요. 사실상 무조건 모든 코드와 이미지는 src 안으로 넣어요. 이 src 안에서 폴더 만드는 거는 자기 맘이에요. 그러니까 폴더 만드는 데 있어서 막 스프링처럼 막 규칙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기 맘대로 만들면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규칙이 있는 게 편하니까 페이지를 구성하는 소스 파일은 page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이 안에다가 페이지 하나당 폴더 하나,
이건 제 규칙이에요. 사실은 Next.js 규칙을 그대로 차용을 한 건데 Next.js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페이지스 안에서 페이지 하나당 폴더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 이퀄 웹페이지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about, department get, department pass, error 404, home, main 이렇게 6개의 폴더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실습자로 배포된 거 보면 그래서 페이지스 안에 폴더도 그렇게 똑같이 맞춰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따라 만드시면 돼요. about department get department pass error 404 home main 자, 일단 2개의 페이지를 먼저 만들 거예요. 홈하고 그 다음에 about 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폴더 하나가 페이지를 담당한다라고 하면 HTML처럼 생각했을 때 그 폴더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이 대문이 되죠? index.html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폴더 안에 index.js라고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요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홈이라고 만들고요. 그냥 홈페이지다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입할 겁니다. 그 index.js는 임포트 할 때 폴더 경로까지만 지정하면 자동 식별됩니다. 말을 바꿉시다. 임포트 할 때 폴더 경로까지만 지정할 경우 index.js가 자동으로 식별됩니다. 함수 이름은 개발자 자율이지만 여기서는 인덱스 파일의 경우 폴더 이름을 함수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인덱스라는 파일이 여기저기 되게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함수 이름이 계속 겹치더라고요. 자, about 폴더에도 index.js라는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파일 똑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을 폴더 이름으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별로 그냥 무슨 파일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자고. 지금 화면이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app.js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자, 먼저 맨 위에 이 리액트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자,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가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애를 가져왔잖아요. 일단은 요거부터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홈이라는 이름의 폴더,
그럼 이 안에 있는 index.js를 찾는 거예요. 자, 임포트 경로가 폴더를 의미할 경우 그 안에 index.js를 참조합니다. 아까 썼던 얘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를 아까 수험 예제를 보면은 home이라고 갖다 놓고 about이라고 갖다 넣어서 페이지를 구성을 했잖아요. 이게 아까 1단원 예제였죠. 이렇게 하면은 한 페이지 안에 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H1 태그로 제목 놓고 HR 제목 home about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여기 각각 파일들 보면은 제가 여기 시작할 때 H2 태그랑 H1 태그랑 막 구별 안 하고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크게 개의치 마세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링크와 페이지 구성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참조해요. 리액트 라우터 돔 안에 링크, 라우츠, 라우트 세 개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링크를 만들 거고요. 이 NIV 태그는 DIV 태그 세분화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그냥 DIV 써도 돼요. 그냥 여기가 메뉴 영역이다라는 뜻으로 넣은 거고요. 그 리액트 JSX 작성할 때 소문자로 들어가는 거는 진짜 HTML 태그예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임포트한 컴포넌트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대문자로 시작되는 애들은 어디엔가 걔를 구현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서 페이지 역할을 위한 컴포넌트를 라우츠 안에 명시를 해줘요. 자, 리액트는요, A 태그 안 씁니다. 리액트는 A 태그 안 씁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이 링크라는 컴포넌트가 A 태그를 대신해요. 자, 링크 to 하면서 URL 지정했죠. 그러면은 스프링하고 개념이 비슷해. 이 URL하고 매핑되는 컴포넌트를 지정해줘야 돼요. 자, 요 안에서 route라는 태그로 홈이라는 컴포넌트를 슬래시라는 주소와 연결하겠다. 이거 일단 홈으로 바꿀게요. 일단은 자, 슬래시 홈이라는 주소를 이 홈이라는 컴포넌트와 연결하겠다. 슬래시 about이라는 주소를 이 about이라는 컴포넌트와 연결하겠다예요. 이 라우츠 안에 있는 거는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주소와 매칭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개발자 도구로 찍어보면 은 A 태그로 나와요. 차이가 뭔지를 이따 비교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우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index.js에서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부분을 임포트해서 앱을 감싸줘야 돼요. 브라우저 라우터가 제공하는 기능을 얘한테 제공하겠다요. 앱만 감싸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하위 요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 경고는 지금 무시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클릭했을 때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이 바뀌면서 그 주소와 매핑되는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자, A 태그랑 비교해, 잘 보세요. 이제 다시 접속할게요. 자, 웹브라우저가 네트워크를 타서 이제 백엔드한테 뭔가 받아오면은 네트워크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이 보인다 그랬죠. 자, 페이지 바뀌는데 여기 변화 없죠. 네트워크를 안 타요. 일반적인 A 태그랑 뭐가 다르냐? 자, 여기 nav 바깥에다가 일반 A 태그 넣을게요. 자, 얘도 지금 about으로 링크 건 거예요. 자, 그냥 A 태그랑 링크로 건 거랑 뭐가 다른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반 링크 있죠? 개발자 도구로 찍어보면은 똑같이 A 태그거든요? 이 NAV는 지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 별로 구별 안 되죠? 뭐가 다르냐? 자, 일단은 첫 페이지부터 다시 접근할게요. 홈, about. 분명히 about 클릭했을 때 여기 바뀌는 거 없죠? 일반 A 태그는 여기 잘 보세요. 싹 다 바뀌죠. 일반 A 태그는 클릭할 때마다 백엔드한테 새로운 내용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A 태그는 클릭할 때마다 통신이 발생을 해요. 얘는 리액트는 한 번 접근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백엔드한테 HTML을 안 받아요. 그래서 통신을 탈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페이지 로딩 속도는 기존 개발 방법 대비해서 훨씬 빠르죠. 자, 이 중에 특정 컴포넌트 하나를 내가 첫 페이지로 지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첫 페이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넌트한테는 이 속성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주소는 그냥 슬래시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접근했을 때 이 홈이라는 컴포넌트가 무조건 첫 페이지로 떠요. 딱 첫 주소를 바로 입력했을 때 홈이 무조건 첫 페이지로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는 클릭하면 이제 페이지 이동 안 하는 거죠. 이게 리액트의 장점이자 단점이 돼요. 지금은 브라우저에서 지금 주소가 about이거든요. 새로 고침하면 나오죠. 이게 개발용이라서 이래 지금. 리액트도 스프링처럼 개발 끝나고 난 빌드를 해요. 왜 리액트를 실무에서 못 쓴다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리액트 공부가 끝이 아니야. 리액트는 단지 시작이야 진짜. 프론트엔드에서. 자, 요거는 그냥 보세요. 어차피 맨 마지막 단원에서 할 겁니다. 자, 만약에 개발이 끝났다라고 가정하면요. 얀 빌드 라고 입력을 때리면 네, 얘가 작성된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고요. 여기 빌드라는 폴더가 생겨요. 이 안에 이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복제가 되고요. src 안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들 있죠. 이게 전부 하나의 파일로 병합돼서 들어가요. 파일을 막 쪼개는 거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해서 넣어요. 그 과정에서 주석, 들여쓰기, 띄어쓰기 그딴 거 다 빼줘요.
그러면 이제 이 빌드 폴더 안에 있는 게 최종 결과물이에요. 요거를 독립된 웹사이트로 작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요 index.html을 다른 컨트롤러의 뷰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요 빌드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다시 열었어요. 그러니까 요 빌드 폴더 안에 있는 게 최종 완성물이야. src 코드는 없어도 돼 이제. 자, 얘를 라이브 서버로 가동을 시켜볼게요. 내가 라이브 서버로 지웠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빌드된 결과물이 작동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빌드 결과물이 작동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HTML과 그리고 스테이틱 폴더 안에 있는 단순한 자바스크립트 참조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HTML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 했던 거 있죠. 그냥 그 상태예요. 리액트 소스 코드가 빌드하는 과정에서 그 옛날 자바스크립트로 다 버전이 바뀌어요. 자동 변환돼요. 그러니까 실행했을 때 index.html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index.html이니까 그냥 주소만 쳤을 때도 바로 들어오겠죠. 여기서 클릭하면은 about로 갔죠. 홈도 가고 about도 가고. 자,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리액트의 최대 약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그냥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리액트가 아니고 리액트가 페이지 새로 고침 하나 아니면은 주소를 직접 입력하나 똑같은 거니까, 자, 리액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요. 그냥 일반적인 HTML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입력하면은 어떤 파일이 열려야 돼요? about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이 열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웹의 성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안에 index.html은 그냥 about 폴더도 없어,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새로 고침을 하면 about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을 찾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페이지 납하면 돼요. 리액트의 최대 단점이야. 페이지가 진짜 하나밖에 없어. 화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사이트 구성을 하지를 못해요. 단일 페이지야. 그래서 얘네는 컨트롤러가 없으면은 컨트롤러를 개별적으로 만들면서 리액트 프로그램 하나가 하나의 뷰가 돼야 돼. 독립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결론을 얘기하면 스프링 뭐 안 하면은 스프링을 하건 노드.js를 하건 뭐라도 백엔드 기술 하나 안 하면은 리액트 하는 게 무용지물이라는 소리야. 원래 기본 성질이 그래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새로 고침했을 때 나오는 거는 단지 개발 모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상용화를 위해서 빌드 시키면 새로 고치면 안 먹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 노출을 못 시켜.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는 상업용 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완전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리액트 안 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리액트 공부하고 이거보다 더 공부할 자신이 있으면 리액트 하세요. 리액트 공부하고 더 공부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냥 스프링에 올인하세요. 스프링만 해도 취업하는데 지장 없어. 그런 취지예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이상한 걸 페이스북에서 이상한 걸 만들어갖고.
뭐 관심도는 그렇다 치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 빈도로 봤을 때 가장 사용 빈도 높은 게 리액트예요. 앵귤러도 생각보다 많네요. Vue.js가 지금 3위로 올라섰고, 스펠트, 뭐 기타 등등 좀 많아요. 정리하면은 뭐 요렇대요. 근데 이제 스프링까지는 기본이니까 깔고 가는 거고, 적어도 개발자라고 하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 SQL 다루고 스프링까지는 기본이니까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구구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나 이제 자기만의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위해서 뭔가 하나 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리액트를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군지 몰라도 제목처럼 잘 써놨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대한민국은 그래요. 거의 자바 아니면은 딴 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공부할 때는 유행 진짜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행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내가 진짜 깊이 있게 진짜 이거를 완전히 정복하겠다. 그거는 자바 스프링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1도 몰라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왜냐면 하루아침에 지네가 없어질지도 몰라. 어느 날 문득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갑자기 막 인기를 끌면은 갑자기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되게 많이 겪었어요. 오늘 진도는 이거 홈하고 어바웃까지만 할 거예요. 네. 다음 예제가 쿼리 스트링이랑 패스 파라미터 받는 건데 스프링에서도 힘들었죠. 스프링보다 더 힘들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자바 쪽에서 가장 핫한 기술이 자바 애플릿이라는 기술이랑 스윙이라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윙이 뭐냐면은 자바로 PC 어플리케이션 UI 만드는 기술이에요. 근데 요즘은 PC용 어플리케이션도 리액트로 만들어요.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 짜고서 그걸 PC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꿔주는 툴이 있어요. 요즘 PC 프로그램 확실한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확실히 웹이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 웹페이지예요.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보면은 이렇게 돼요. 뭔지 모르겠지. 저게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저게 거기 왜 있나 싶죠? 요 개발자 도구가 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콘솔에 지금 찍히는 것 자체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 제가 노트북을 버린 이유인데 포트가 이게 맞나? 집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렇게 서버로 띄워놓고 다녀요. 급하면 폰으로도 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웹이에요. 요즘은 PC용 프로그램도 웹으로 만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PC용 프로그램 만들 때 백엔드 기술이 들어가진 않아. CSS랑 자바스크립트가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CSS랑 자바스크립트의 위상은 옛날 C 언어를 뛰어넘었어요 이미.
PC용 어플리케이션을 걔네가 다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만드는 모바일 게임도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요. 유니티 3D라고 들어보셨어요? 게임 좀 했다는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3D 게임 만드는 제작 도구인데요. 이걸로 게임 만들면은 한 번에 안드로이드, 아이폰, 엑스박스, 플스, 그 다음에 PC용 프로그램 게임을 동시에 뱉어내요. 한 번 코딩하면 5개가 동시에 컴파일돼요. 얘가 공식 언어로 C샵과 자바스크립트를 채우네요. 이거는 전에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 자바스크립트 3D. 그래서 물론 3D 게임을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웹의 인트로 자체를 3D로 구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순수 실제 3D예요.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웬 성인용? 아, 이거 유명한 게임이에요? 이거 보니까 저건데? 그 뭐냐, 저거, VR. 그거용 같은데? 원래는 아닌데 나오는 것보다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래. 이거 엄청 빡세, 배우기. 나도 하다가 때려쳤어.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저랑 같이 일하던, 저는 사실 동기가 없어요. 같이 일할 때 동기가 없이 일했어요. 왜냐면은 군대가 면제라서 애들 복학할 때 난 취업했으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던 그 선배분들은 또 지금 가끔 만나면 현역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다들 자바스크립트랑 CSS를 너무 무시했거든. 저번에 얘기했죠. 옛날 개발자들은 자바스크립트랑 CSS 했다고 쪽팔렸다고. 그래서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시장에서. 옛날에 그 플래시 기술을 지금 CSS가 대체를 했고, 그 다음에 자바 애플릿이라고 불리우던 기술을 자바스크립트가 대체를 했는데, 그걸 계속 안 하고 뿡 하고 있다가 그냥 시장에서 뒤쳐져서 도태된 거야. 그나마 치킨집 하고 있으면 다행이지. 치킨집도 돈 벌기 힘든데. 자, 뭐 어쨌건 수업 진도 여기까지 나올 거니까 뭐 녹화는 일단 끄고 쓸데없는